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가 사흘째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경제지표 다소 엇갈렸는데 이렇게 혼조 보인 경제지표와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2040에서 1980까지 3% 정도 내렸었고요. 이번 주도 살펴보니까 월요일만 잠깐 올랐을 뿐 계속해서 오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결국은 194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FOMC 앞두고 또 테이퍼링 이슈가 끈질기게 시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장성택 부위원장 처형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또 북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려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인기 코너 박 PD의 드림하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황센터 들러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장성택의 처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북한발 돌박 악재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에 장성택의 공개 처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시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1,050원대마저 붕괴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25포인트 빠지면서 1,94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6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출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 흐름을 보였던 기관도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600억 원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 반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00선 돌파 여부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4포인트 하락하면서 49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5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고요. 점점 매도 물량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8억 원, 그리고 개인은 51억 원 순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사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140만 원 선 붕괴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4포인트 상승하면서 7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67% 빠지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움직임입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전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1.44% 빠지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도 원전이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7% 빠지면서 3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8%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 2위로 우뚝 선 CJ 우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0.5%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 전망과 함께 52주 신고가 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반 홈쇼핑주가 좋은데요. GS 홈쇼핑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 지분율 악재 가능성에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1%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오늘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6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달러 가치까지 상승을 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더해져서 1,050원대 초중반에서 오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런 80전 상승한 1,052원 8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동양증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기 매각을 허가받았다 이런 소식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7% 오르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STX 조선해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권단이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이 부실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 이상 급락하면서 6,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한진해운과 한진홀딩스가 합병설로 인해서 재무 부담 가중 우려에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상 급락하면서 27,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부터 살펴보죠. 어제 북한에서 장성택 위원회 재판을 열고 곧바로 속전속결로 사형 소식까지 집행이 되면서 오늘 방산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방산주의 흐름이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9%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 청와대에서도 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안보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오늘은 방산주의 흐름 또 추후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싸이 테마주 꼽아봤습니다. 싸이 컴백이 이제 다가왔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싸이 테마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녹음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고요. 뮤직비디오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DI, 싸이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주죠. 6%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 테마주의 흐름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차트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 3%의 수익 챙기고 있는 차트 미인주 이제 본격적인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감과 1950선까지 밀려난 국내 증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라크의 T-50 20억 대를 11억 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양광주를 비롯해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태양광주의 바닥 확인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요. 네. 증권주 얘기를 나눠볼 때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한맥투자증권이 지수 옵션 시장에서 주문 실수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대 수익을 냈던 거래 상대방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단순히 시스템 사고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아무래도 소형 증권사인 한맥투자증권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만큼 같은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들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대형 증권사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파산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실시간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 장성택 이제 어떻게 고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다음이 이제 한맥투자증권 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이 한맥투자증권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하나 제가 증권주 얘기를 좀 같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주 얘기를 하고서요. 제가 한맥투자증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증권주들이요, 지금,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올해 시장이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 그 하루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이 7조 원 육박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뭐 몇 개월치를 살펴보자면요,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요, 5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게 올 한해 조금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30%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가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또 연말 실적 발표하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 한맥투자증권에서 사태가 좀 터졌습니다. 파생 조금 거래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 파산 위험까지 간 상태인데, 그 손해본 금액이 한 460억 정도가 된다고는 합니다.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를 한 40개가 넘는 그 증권사가 밑에 걸어놓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이 다 외국인들이어서, 그 외국인들이 왜 이거를 사서 수익을 보게 됐냐면, 외국인들이 조금 위험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매수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한 40군데가 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금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억 규모를 나눠 먹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수익을 받기 때문에 당분간 좀 크게 더 들어오지 않을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한맥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형 증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이 또 대형 증권사들 쪽으로 계좌를 옮기는 그런 사태가 어느 정도는 벌어지겠지만서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냐는 소리입니다. 이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거의 뭐 키움이나 미래나 삼성이나 대부분 대형 증권사로 다 90% 이상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영향 자체 들어와 봤자 그냥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한맥투자증권 쪽에 지분을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장사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장사가 있는데 한국카본입니다. 자, 한국카본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냐면요, 한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7억밖에 안 됩니다. 놀라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큰 걱정 없이 주가 영향 없습니다. 7억 가지고 한국카본 지금 시가총액이 2,900억, 3,000억짜리인데 영향 미비합니다. 1%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상장사에 대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동일 토건 같은 회사 있지만 상장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금액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사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증권사들의 추이 자체 역시나 영업이익 부분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이 한맥으로 인한 부분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갑자기 종목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대형주들 주문 실수로 인해서 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정도로밖에 이슈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은요 좀 상황 지켜보시되, 그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조금 영업이익 측면이 안 좋은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란 말씀을 제가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네, 걱정할 만큼 그렇게 증시에 미칠 영향도 적고, 또 작은 소형사기 때문에 중소형주 대형사로 쓰고 있는 이제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께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수익을 본 부분이 향후 외국인들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검색어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1위가 또 한맥투자증권이었고, 그 바로 다음 나오고 있는 게 또 장성택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처형됐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 북한 리스크까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지수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고요. 오늘 방산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 7%에서 10% 정도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경업주는 반대로 하락하는데, 좀 이상한 점은 경협주의 약세가 생각만큼 크진 않아요. 한 1%에서 2% 정도? 네, 그렇죠. 좀 이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제대로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이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장성택 을 조금 이제 사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뉴스로 나온 게 중국과 북한의 철도를 같이 계약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400km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개성부터 해서 신의주를 거쳐서 들어가고, 또 평양부터 해서
그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나진 공단까지 지금 철도가 건설하기로 계약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좀 같이 악재와 호재를 같이 내놔주면서 대외적으로 지금 장성택이 활동했던 부분 자체를 김정은이 그대로 커버해주면서 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승을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남북 경협주들이 오히려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개성공단 관련주들 역시나 많잖아요. 네. 그 관련주들이 역시나 또 수혜를 받아서 중국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 대통령 오셔가지고 그 유라시아 철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쪽으로 이제 개성공단과 이어지면서 또 다시 유라시아 쪽 철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그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문제는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종목별로 살펴보자면요. 먼저 최근에 좀 가장 좀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는 로만son 같은 경우도 최근 오늘 뭐 0.9% 빠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지수의 영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0.7% 빠지고요. 코스피가 50을 깨서 0.9%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지수 네. 영향을 판단되고 있고, 또 한 종목으로는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네. 0.7% 반등을 주고 있고, 신원 같은 경우도 2% 정도. 요거는 최근에 뭐 좀 약간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조금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3% 빠지지만서도 아직 바닥권을 네. 이탈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상황 자체가 너무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남북 그 방산주 관련해서 뭐 휴니드나 뭐 퍼스텍이나 스펙코, 빅텍 이런 종목들은요, 오늘이나 내일 하루도 상승할 경우에는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경협주 영향은 짧은 기간, 네.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인데요. 증시 전체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증시 영향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현재 수급 상황 좀 볼까요? 외인들이 69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요. 기간이 68억, 딱 10분의 1 물량도 매도가 나와주네요. 코스닥은 외인들만 매도가 좀 그래도 강하게 나와줍니다. 예.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감, 글로벌 우려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연 장성택이 죽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낼 건지에 대한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일단 현금 확보를 하는 거지, 그 우려감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고, 꾸준하게 그 테이퍼링 우려감이 금연이 지속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 FOMC 회의 때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나게 되면요, 악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악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외인들이 글로벌 증시의 저점 바닥을 찾으면서 시장으로 매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찾으셔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번을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역시 굉장히 좋게 보는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국내 코스피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포인트로 시작되는 게 바로 중국과 북한의 철도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번 기회가 이제 당분간 한 1년 정도 안 올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12월 FOMC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엔 좀 더 세부적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공우주가 이라크에 TPFT를 20여 대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 네. 항공우주 현재는 갭상승했지만 한 0.8% 정도 상승폭이 하락세 줄었어요. 보여주고 예. 있어요. 네, 시장은 좋았습니다. 네, 끝이 안 좋네요. 네. 지금 3% 정도 시작을 해서 다시 또 마이너스 1% 가까이 0.8%까지 밀려 있는데요. 자, 21억 달러 규모입니다. 2016년까지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한국 항공우주의 작년 매출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120에서 130% 정도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인데 매년 이 부분을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는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0에서 40%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매년.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의 내년 실적은 역시나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 거래량 터져지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에요. 차트를 좀 보자면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11월부터의 박스권 자체를 한 차례 뚫고 올라간 모습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충분하게 한 이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포인트 잡힐 때, 한 28,000원대 부분까지 내려온다면은 또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 충분하게 다시 수급이
크게 들어올 가망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한국항공우주 그렇게 못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더블 패턴 자체가 크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요. 당장의 매수보다는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하시고 FOMC 회의 결과 끝난 이후에 다무쳐 늦지 않다는 거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관심 갖기보다는 좀 FOMC 회의 이후에 천천히 관망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인데요. 태양광주 눈에 들어와요? 네, 태양광주들이 내년부터 지금 이제 폴리시콘 가격이요, 조금 이제 한 20달러 선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7달러에서 18달러 부근이거든요. 제가 태양광주 얘기를 몇 번 좀 드렸던 예전 기억이 나는데 20달러 위로 돌파해야지만 간다고, 태양광주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레네솔라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자체가 3,500억 규모 폴리시콘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OCI와 다시 하나케미칼이나 여타 다른 이제 관련주들이 수혜를 잇고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안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조금 못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지금 이 주봉상의 모습인데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서 21선 밑에까지 내려간 모습이지만 내년부터 좀 이제 20달러 선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의 이제 하락국 자체가 끝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만약에 나와준다면요,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이제 OCI나 하나케미칼이나 바닥에 대한 인식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되고 4분기에 이어서 아마 내년 1, 2분기도 실적 개선세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당장의 매수보다는요, 조금 반등을 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주들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조금 주봉으로 크게 좀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좀 크게 대응하시고,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포인트 맞추고 장기 투자로 들어간 모습이 이제 올 중반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도 지금 오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 마시고 조금 관심 여기에 두시면서 반등 나올 때는요,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좀 전략이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주 반등 구간에서 큰 흐름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알아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 AS 짧게 받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 AS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더존 비주온인데요. 오늘도 장 많이 빠지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손절가 이탈은 안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아직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대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휴비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참 버티기 힘듭니다. 또 빠졌습니다. 손절 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게 전체 포트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씩은 가져가자 그래서 한 20%씩 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은 전체 계좌로 따져볼 때 지금 한 마이너스 한 4에서 5% 정도 전체 계좌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저를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요. 하지만 분명히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계속 손절을 쳐주면서 안전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또 저 가지고 나온 종목들 다시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회복을 또 해주면서 상승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비치는 조금은 빠졌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차트 미인주 3%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힘내십시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힘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빅솔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빅솔론 프린터 제조업체예요. 여러분 카드 긁으시면 영수증 나오죠? 그 프린터 잘 보시면 영어로 빅솔론이라 써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실적 좋고 수급 좋습니다.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현재창 봤을 때요, 14,400원에서 13,350원 부분인데요. 14,350원에 사겠습니다. 14,350원에 살게요. 그 아래도 좋고요. 저는 계산 350원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잡고서 제가 대응을 해볼게요. 아마 15,000원 구간 라인이 목표가 도달 구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차트 미인주는 빅솔론이었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14,350원 현재가입니다. 목표가 또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미인주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분이 전문가가 아닐까 네.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 핫텐의 담당 PD가 맞습니다. 박 PD와 함께하는 드림아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님과 박정호 PD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네. 했지만 사실 장 분위기는 웃을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1950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194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언제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장 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예, 최근에 많이 좀 밀렸습니다. 네. 쿼드러플 리칭데이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가 빠지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빠진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하루하루 연연해 하다 보면 주식 투자 못 합니다. 결국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가 빠지는 거는 정재현 멘토님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박정호 PD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자꾸 하루하루 한 번 올랐다가 한 번 빠져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장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예산안은 통과됐다고 해서 오늘 장이 좀 강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장성택을 이제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도 때문인지 네. 왜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한번 멘토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쪽에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장성택 얘기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악재성에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만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멘토님,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따가 오후 장에서 아까 이게 여러 전문가들이 이게 의견은 갈리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면 좀 관망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까지 이렇게 보고 나서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저가 매수를 해서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한번 전략 한번 짜주시겠어요? 예,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는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 포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약 한 40%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 그 이상 것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매수 포인트로 좀 봐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193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93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크게 물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호 PD가 물어보는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주도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한 수익률 16%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정재현 멘토님 이렇게 SK하이닉스 잘 가는 이유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시장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 소수의 종목군들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좀 도달하고 그러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 즉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지수가 좀 많이 큰 폭으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라면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군들만 더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만 매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박정호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녹스와 실리콘웍스가 각각 10%, SK하이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가 15% 담겨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7.5%, 현금 비중은 42%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녹스가 좀 아쉽지만 13% 정도 손실 구간이고 SK하이닉스가 반면에 16% 강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 2% 정도, 한스바이오메드는 수익률이 좋았지만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실리콘웍스는 1.4% 수익 구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AS를 받아볼까. 이녹스가 다시 한번 2만 원 선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녹스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쪽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거를 일단 잘 다행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일단 추세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이 종목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꼭 필요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17,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도 승진이라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저께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도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업적인 구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꾸준히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다시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스공사는 절반을 차익을 해고 난 이후에 절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유틸리티 섹터, 그나마 지수방어형 섹터들이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시장이 뒤숭숭한 구간들인데,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무리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실적, 그리고 성수기대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지금 약간의 수익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3%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애플에 대한 수혜, 그리고 내년 시장을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태블릿 시장에 대한 성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추가 전략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럴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의 실제 주인공은 담당 PD 박정호 PD님이잖아요. 한 주간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 어떤 점인가요? 이번 주에는 네. 울고 웃고 이제 감정이 이제 좀 그랬었어요. 오늘 네. 월요일 날에는 한번 웃었고 또 이제 또 금요일 날에는 울었었고요.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멘토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녹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멘토님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받으니까 손절 처리를 하였는데, 만약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 손절을 못 하시고 아니시면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4분기도 실적이 약간 우려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녹스 같은 경우에 좀 만약에 손절 처리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정도를 보게 되면 19,4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겁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 반등 낙폭과대의 흐름들이 딱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치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1선을 목표가로 삼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1차가 11선, 2차가 21선에 대한 목표가를 잡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23,300원입니다. 23,300원인데 11선 자리대가 약 한 21,000원대 후반권역에 자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에서는 저항대로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대에서는 손절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차후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 한 가지는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목표
이익 실현을 하였는데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를 이익 실현 안 하시고 조금 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 안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그렇다면 지금 이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8,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 올라봤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3%를 더 먹기 위해서 욕심을 좀 부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만약에 목표치가 한 20% 이렇게 남아있다라면 좀 욕심을 부려볼 만도 한데, 네. 3% 욕심을 부리다가 10%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차익을 해놓고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절가를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자리대에서 익절가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11선 자리대가 한 35,600원 정도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아마 이탈될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21선 자리죠. 한 34,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아마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35,7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익절을 하시고 34,000원대 중초반권역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네, 3만 한 중초반 쪽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잘 고르는 박종호 PD,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전문가가 아닌가, 박종호의 잔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 나오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를 또 다시 한번 다시 보는 만도를요? 낯익은 다시 한번 네. 한번 웃게 해줬던 만도를 다시 한번 관심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엔저 영향 때문에 자동차 부품군들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도를 제가 왜 관심 정보를 갖고 왔냐면,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중국에 관련된 중국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만도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가 이 현대차가 성장하면서 같이 그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제 만도 부품을 쓰면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도가. 그 2014년도에 중국에서 또 신규 수주가 또 서프라이즈가 한 수주 하나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만도의 발목을 잡았었던 한라건설, 2014년도에 한라건설 증자 참여로 만도의 발목을 이때까지 잡아왔었는데요. 근데 한라건설이 이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그리고 현금 유입을 조금 이제 현금을 이렇게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한라건설이 이제 재무 리스크가 지금쯤은 일반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만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가 지금 고성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이번에 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에 신형 제네시스를 연비하고 마력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고성능과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차로 나오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감성에 가장 중요한 이런 전장 시스템을 만도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만도가 이번에 현대차에다가 전장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수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에 출시되는 LF 소나타 출시하게 되는데, 이 LF 소나타에서 무언가 혁신을 보이지 않으면 현대차 또한 지금 약간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에서 이번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했을 때 만도에서 또 이런 수혜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관심 종목을 찾아와 봤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 자동차 마니아인 박정우 PD 눈빛이 반짝반짝한데요. 지난번에 만도를 한 얼마 정도에 잡아서 매도를 했었죠? 수익 한 15% 정도 수익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14만 6천 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 한번 했었죠. 네. 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을 냈던 종목 다시 한번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높은 관심이 끌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만도가 참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 만도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문제는 지금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일단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형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만도가 책임을 지고 있죠. 근데 네. 제네시스가 참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비는 다시 또 떨어졌어요. 신규 뭐 새롭게 출시가 되는 해외 차들을 보게 된다면 기능이나 성능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연비까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제네시스 같은 연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 그리고 실적 좋은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중기 추세 깨졌습니다. 중기 추세가 깨졌는데요. 만약에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저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 폭만큼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약 한 12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긴가 아닌가는 좀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봤을 때에는 조금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네. 13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요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14만 5천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한 11만 7천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신에 왜 폭넓게 잡아드렸냐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 번에 탁 찍어서 사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거의 이제 하단권역까지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로 채워나가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멘토님 제가 이제 그래도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엔저 때문에 자동차 분도 쳐다도 보지 마라.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한번 제가 관종을 찾아봤는데 정말 이 만도를 편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 만두 편입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비중은 10%를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계속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가는 단가대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도 같은 경우에 비중 1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나타가 나오게 되면 또 만도가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도를 목표가를 또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때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맨 앞자리 숫자요? 그렇죠. 20만 원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20만 원대 볼 때까지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종목 만도였습니다. 드림원 저희가 이룰 때 그 공을 많이 세웠던 종목이었죠. 네. 만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정재현 멘토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매일 유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일단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갖다가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먹을 것 갖다 장난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 중국 쪽에서 먹을 것 갖다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메일력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공장을 방문을 해서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 이 부분들로 메일력은 내년도 시장에서는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내수 섹터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메일유업, 그래도 초창기에 메일유업도 한번
쓰라린 아픔을 줬던 종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이. 그렇다면 이번에 멘토님 메일유업을 가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번에는 그것도 아픈 걸 그렇게 쿡쿡 찌르고 그러십니까? 찔리니까 또. 웃으시는 거예요. 가격적인 일부러 전략은 좀 러프하게 제가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좀 변동이 최근 시장에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45,650원에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린 부분들은 45,000원권역부터 43,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00원 밴드입니다. 한 4% 밴드가 좀 폭이 크죠? 좀 폭이 크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단기 추세가 꺾여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되밀릴 수가 있는데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한 43,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 때부터 그 자리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비중 한 10% 정도만 일단 편입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매일 위협 말씀해 주셨는데 박종호 PD 그렇다면 만두와 매일 위협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 건가요? 예,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정재훈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매일 위협도 10% 담고 만도도 10% 편입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박종호 PD의 드림하이 오늘 최종적으로 매일 위협과 또 만도를 10% 담겠습니다. 실리콘웍스 한스바이오메드도 담겨 있고 한국가스공사 7.5% 넣겠습니다. 네, 이녹스는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죠. SK하이닉스는 16% 이익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와 한국가스공사, 실리콘웍스는 그대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만도와 매일 위협을 담겠습니다. 만도는 13만원에서 12만원 선, 매일 위협은 45,000원에서 33,000원까지 좀 러프하게 매수 관심가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핫텐 외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검색 종목창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네. 언제든지 종목에 대한 의견 또 AS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핫텐의 담당 PD 박정호 PD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열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